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APR 영상을 좀 찍어 볼 건데, 신규 상장주죠. 화장품 관련주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봤을 때, 일단 28만 원을 안 깨면 되겠죠. 일단 중요한 부분이 여기고, 시간에서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조금 올랐다. 오른 이유를 살펴보면은 뭐 4% 정도 올랐는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자,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30% 오르거나 30% 빠졌을 때 공시를 좀 해야 되는데, 좀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 자체가 얼마큼 늘었죠? 거의 30%. 이게 아마 100만 원 단위인 것 같아요. 1000원인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1000원 단위네요. 1000원 단위. 단위는 1000원입니다. 원래 여기 써져 있어야 되는데 써져 있지가 않네요. 그럼 영업이익 자체가 와, 장난 아닌데요?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억. 영업이익이 400억에서 얼마가 됐다? 1000억이 됐다. 영업이익의 성장률이 2.5배네요. 그죠? 얘네가 지금 뷰티 디바이스, 즉 이 화장품 관련된 화장품 관련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왜 얘네가 기존에 있던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뭐 이런 애들보다 왜 얘가 화장품 대장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근거와 함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다? 시간에서 조금 올라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읽어보려면은 홈 뷰티 디바이스 판매, 지역 확대 및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당기순이익 증가했다. 자, 홈 뷰티 디바이스죠. 홈 뷰티 디바이스. 이게 뭔지도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저는 일단 차트를 좀 보는 사람인데요. 차트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 APR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이 친구들의 분기 보고서를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검색해야 될 게, 일단 좀 매출 쪽을 좀 검색을 해볼게요. 매출 딱 검색을 해봤을 때, 자, 이쪽을 좀 읽어보면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요게 좀 있는데, 요 보시면은 알겠지만 의료기기 개발이 있습니다. 그죠? 제조 및 판매업, 미용기기의 개발, 뭐 제조 및 판매업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의료기기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현재 이 의료기기 쪽을 피부 미용 쪽 이쪽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얼마나 성장성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뭐 세차장도 운영을 한다라고 하네요. 어쨌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의료기기, 미용기기. 자, 읽어보면은 기존 당사의 주력 매출 제품인 홈 뷰티 디바이스의 기술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제품 기획부터 유통까지 이어지는 뷰티 디바이스 밸류체인 내재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출시 때 제3자의 의존성을 줄이고, 기업이 계획하고 개발한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까지 직접 관리를 통해 원가, 재고 관리, 유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만든 이런 뷰티 제품을 가지고 와서 유통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자기네들이 뷰티 제품을 만들고 나서 유통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 관리가 잘 되겠죠. 어떻게 재고가 잘 돼요? 잘 팔리면 더 찍어내면 되는 거고, 안 팔리면은 공장을 천천히 돌리면 되는 거고, 재고 관리에 용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마케팅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활용이 되겠죠. 만약에 잘 팔릴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제품을 폭발적으로 찍어내서 어떻게 시장에서 APR을 알리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기능이 비슷한 뷰티 디바이스가 있다라고 치면은, 얘네들은 1년에 뭐 1000대를 팔아요. 1000대를 팔아서 가격을 3만 원을 측정했어요. 30만 원 측정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APR은 똑같은 기능이어도 10,000대를 팔아서 어떻게 가격을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판매량을 늘리고 마진을 좀 줄임으로써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장악해가는 방법으로 규모의 승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산부터 유통까지 하게 되면은 이러한 좀 장점이 있어요. 시장에서 제일 핫한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또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좀 이게 회사가 중국 쪽에 매출이 좀 커지면은 저는 좀 별로 좋게 보지 않아요. 중국 쪽은. 왜냐면은 우리가 2000년대 2010년 2010년인가요?
이때부터 이 중국 쪽의 화장품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한류 열풍을 좀 이끌었죠. 한류 열풍을 이끌면서 이 중국 쪽 시장을 좀 먹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화장품을 뭐라 그러죠? 기능성을 굉장히 끌어올리면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게 됐어요.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제품 대비해서 뭐 얘네도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 공장에서 많이 찍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프리미엄 기업들이 좀 밀리기 시작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겨냥한 매출 성장은 좋지 않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 어떻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이 화장품보다 중요한 게 이 뷰티 디바이스 이쪽이다. 왜냐면은 화장품 하나 팔아서 2만원, 3만원 남기잖아요. 매출 하나 가격이 이거잖아. 뷰티 디바이스는 50만원,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요. 뭐요?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팔수록 영업이익,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굉장히 크게 가져가려는 것 같은데, 자, 일단 미국을 좀 검색을 해본다고 했을 때, 자, 요게 좀 나와요. 중요한 내용인데 잘 보세요. 자, 글로벌로는 지난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6개 국가에 순차적으로 출시 후 2020년도 기준 전년 대비 30% 매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30%예요. 여러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과 미국에서 약 2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었는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일본과 미국입니다. 뭐요? 세계 경제 대국이죠. 그죠? 대국.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 미국 시장에서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거에 큰 우리가 뭘 줘야 된다? 의미를 좀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 시장의 선전이 더해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유의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말레이시아에도 신규로 진출했다. 자, 지금 신규로 진출 안 한 데가 어디죠? 유럽 쪽을 아직 진출 안 했네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에도 진출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매출의 증대와 영업이익의 증대가 늘어날 수 있다. 뭐가 있어요? 성장성이 남아 있다라는 거겠죠.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가격 아직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단 하락이 멈출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미래적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회사 같다. 즉 영업이익 1,0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퍼가 얼마죠? 퍼가 20 정도 되는데 다른 타사도 좀 비교해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다? 미국, 일본 쪽에서 2배 이상 성장을 거뒀다. 당사는 2022년 9월 디바이스 연구개발 회사 주식회사 ADC를 설립하였으며 뷰티 디바이스 생산 전문기업 APR 팩토리를 자회사로 설립하여 올해 7월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홈뷰티 디바이스의 자체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을 자산으로 내재화하여 뷰티 디바이스의 기획부터 개발, 생산, 물류까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밸류체인 내재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얘네들이 자,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좀 되어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지켜는 봐야 돼요. 아직 뭐 얘네들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실적만 보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줬죠. 근데 이번 연도까지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스트릿 패션 널디라는 브랜드 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널디라는 브랜드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조금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닌데 어떻게 돼 있어요? 베트남에서 또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둘지 좀 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기초 화장품 뷰티 디바이스 향수 다이어트 보조제. 여기서 매출이 얼마예요? 3천억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기초 화장품 향수 다이어트 보조제 등보다 전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게 뷰티 디바이스. 이쪽에서 가장 큰 매출이 아마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뷰티 디바이스가 얼마나 크게 성장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발전할지가 좀 나와 있겠죠. 자, 뷰티 디바이스 사업 부분. 자, 보면은 APR, 더마, EMS 샷 뭐 이런 게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는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근데 제가 이 피부 미용 쪽이랑 피부 미용
이 피부 미용 쪽이랑 그리고 의료기기 이쪽이 왜 제가 좀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피부 미용 기기 있잖아요. 피부 미용 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트로닉 있죠. 루트로닉. 사모펀드에서 인수해서 자진 상폐한데 얘네랑 뭐 제이시스 케미칼 얘네들도 포텐자라고 있어요. 포텐자. 미세침으로 얼굴에 이제 바늘 찔러서 약물을 투입하는 건데 얘네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유명한 애들이 뭐 클래시스 이런 애들 보시면은 클래시스 이런 애들 지금 보면 주가는 조금 밀려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피부 미용기기, 의료기기가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한 게 언제죠? 언제요? 자, 이때입니까? 아니에요. 2000년대 후반? 2018년대부터 이때부터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나이가 40대에서 50대인 분들이 이 뭐 클래시스나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루트로닉이나 이쪽의 제품을 많이 써봤을까요? 안 써봤을까요? 사용을 안 해본 사람이 많을 거예요. 뭐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20, 30대를 조금 주목을 해야 됩니다. 20, 30대 이 사람들은 이 피부 미용 의료 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요? 해본 층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초년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의 40대 50대는 어때요? 안 써봤죠. 근데 이 사람들이 40대 50대로 갈수록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나마 좀 나이가 들면서 직책도 올라갈 테니까 풍요로워지겠죠. 그죠? 풍요로워질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20, 30대 써본 사람들이 40, 50대 안 쓸까요? 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 구간에 20대, 30대가 있었다면은 뭐 비율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80%, 40, 50대가 20%라고 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사람 나이가 먹겠죠. 나이가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사용을 할 거예요. 수요층 나이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20, 30대가 계속 들어오면서 얘네들도 성장을 하겠죠. 그죠? 중요한 것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출산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 진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수요층이 계속 나이대 연령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피부 미용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뷰티 디바이스, 그러니까 홈 뷰티 디바이스겠죠. 홈 뷰티 집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근데 요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성능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30만 원, 40만 원 제품들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발휘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피부과 가서 한 번 맞을 때 3, 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3, 40만 원 기계로 우리가 정말로 큰 효능이 나오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APR에 조금 주가의 방향성이 갈릴 것 같은데 일단은 효과가 진짜 엄청 좋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저는 이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좀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의 미래가 얼마나 좀 밝은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움직이는 구간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 박스권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간애가 떴었는데 시간애 얼마까지 떴는지 볼게요. 시간애가 31만 원. 자, 31만 원. 구간이 여기죠. 여기. 뭐예요? 또 매물대가 살짝 있네요. 그죠? 매물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개인적인 입장. 저는 차라리 이 종목 좀 비싸더라도요. 33만 원 넘어갔을 때 그때 좀 주목을 해보세요. 넘어갔을 때. 왜냐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바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대 33만 구간대까지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33만 원을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물려있는 사람들의 물량을 전부 받아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떻게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현 구간에서 이 구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밑에까지 밀릴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싸더라도 33만 원을 돌파했을 때 1차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 일단 APR
현재 제 얘기를 듣고 혹시나 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APR 영어로 세 글자 아니면은 APR 한글로 네 글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지속적으로 피부 미용 시장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피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다른 피부 미용 관련된 회사들 있잖아요. 클래시스나 루트로닉이나 이런 애들이 왜 네로나 하는 이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갈까요? 왜 회사를 비싼 돈 주고 사갈까요? 이유가 있어요. 미래 성장성은 이미 얘네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반도체 부분, 바이오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와닿게 사용되는 부분, 뭐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스윙주 그리고 이 매집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요 스윙 매집주 엔캠 그리고 매드팩토 이런 애들 100% 올라갔고, 최근에 이 MDS 테크라는 종목도 30%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공유해 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요. 요게 뭐냐면은, 자, 스윙주가 바로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제 채널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종목들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에도 한번 익절했고 2월 23일에도 거의 90% 수익률이죠. 다다르고 익절했어요. 그리고 야스라는 종목 진행 중인데 수익 중이고, 엔캠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수익 중이었다가 좀 빠졌고요. 제이시스 케미칼 같은 경우도 정확히 추천 나간 거는 8,400원 정도 거의 본전 구간입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제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이 좀 나갔고요. 1,400원 들어갔다가, 그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 단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알고 계시고, MDS테크는 일단 6차 매집주였죠. 6차 매집주 요거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25%로 마감한 건 아니지만 일단 2분의 1은 정리하고 가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금 진행 중인 거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밑에 5종목 정도 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공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엔캠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에 한 번 더 들어갔었죠. 그리고 이 대한전선 우리로 요거 지금 제가 스윙주로 여러분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밑에 한 5종목 정도 더 있는데 요거 받아가실 분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MDS테크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SK네트워크스, MDS테크 요거 3개 보고 제가 스윙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드팩토 보시면 알겠지만 영상 계속 찍어드린 거 보이실 겁니다. 그죠? 계속 11월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리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오를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매드팩토 주가 방향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매드팩토 얼마입니까? 자, 제가 어디서부터 영상까지 찍어드렸어요? 밑에 구간. 자, 여기죠. 이 구간부터 계속 영상 찍어드렸다. 7,000원대 그리고 6,000원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 구간이 위치해 있다. 완벽하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다시 눌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추천드렸죠?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리고 6,00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8,500원. 몇 프로입니까? 40% 주가 올라갔었죠? 요거 잠깐만 또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차 매집주 후보로 드린 거고, 매집주에는 안 들어갔으면 올랐기 때문에 스윙주로 좀 드렸었죠. 1월 25일에 오픈AI와 SK 협력설 6차 매집 후보로 좀 드렸었고요. 1월 25일 주가를 좀 확인해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1월 25일 어디죠?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밑에 구간, 그죠? 정확하게 6,000원대 추천을 드렸고 40% 정도 주가 올라갔다. 그리고 마지막 MDS테크, 이건 제가 대놓고 드렸던 종목이죠. 사셔라, 수익 날 수 있다. 자, 이 구간 여기서 추천드려서 주가 단기적으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요거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자, 6차 매집주 요거 2개 드렸죠. 그죠? 큰 흐름을 읽으면 정답이 보인다. 자, 언제 드렸죠? 2월 5일이죠. MDS테크, 제시스 메디칼. 자, 2월 5일 얼마인지 볼까요? 2월 5일 얼마입니까? 주가 정확히 보세요. 종가 얼마예요? 1680원 부근, 그죠? 1680원 부근입니다. 어디까지? 2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30% 정도 올라갔죠. 제가 이 표는 보수적으로 잡은 표고 25% 수익률로 마감됐다라고 표시해놨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이 스윙주
밑에 5종목 더 있거든요. 한번 받아가셔서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손실 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스윙으로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손실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 확률을 여러분들 좀 보셔야 돼요. 성공 확률 굉장히 괜찮은 성공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윙주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에 번호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스윙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5종목 더 있으니까 스윙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여기 대한전선이랑 우리로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제가 2024년도 매집주, 그죠? 바이오 매집주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바이오 승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한매약품부터 제주반도체, 그죠? 매드팩토, 레고캠 전부 다 완벽한 승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 FDA 3상에 들어가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때요? 언제 많이 올랐죠? 언제? 자, 2015년, 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은 5,000원에서 6만원까지 얼마예요? 12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하지만 대시세가 나온 종목 있죠? 대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조정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5년도예요. 그죠? 2015년도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고 2017년부터 주가가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언제요? 2024년이에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기대감으로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 지금 뭐냐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가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구간에서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추후에 폭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언제 들어왔죠?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2년도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고 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후에 3년 4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자,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가 급등했다. 3, 4년 후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거래가 들어왔죠. 그죠?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최근에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어떻게 이런 강력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뭐 하는 거예요?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은 앞에 구간 봐봐요. 앞에 구간 매물대 있는 지점, 매물 소화 진행해줬죠. 매물 소화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모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2024년도에 뭐가 들어가요? FDA 3상 들어갑니다. 3상 진행 예정이에요. 자, 우리 2상 때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어떻게 됐죠? 2상 때 기대감으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죠? 그럼 이 종목 이번에 3상 예정인데 2상의 효능은 5년과 6년이 지나서 이제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3상을 시작할 텐데 뭐가 생겨요? 기대감이라는 게 생기죠. 자, 우리가 바이오 주식은요,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의 성공 여부 필요 없고요. 3상 시작만 하면은 완료되는 데까지 3, 4년 걸려요. 뭐예요? 기대감으로 선 반영돼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기억해 보세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 임상 성공했나요? 성공했어요? 성공 안 했어요. 실패했다. 몇 배 갔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에서 100,000원까지 10배 갔습니다. 10배 갔어요. 그죠? 그죠? 헬릭스미스 임상 성공했어요. 얘네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기대감으로 10,000원부터 170,000원까지 17배 갔다. 뭐요? 기대감.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기대감을 봐야 돼요. 어떻게 될 가능성 높다?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종목 PPT 파일로 보내드릴 건데 제 PPT 파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고요. 제가 어떻게 해놨죠? 자, FDA 이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도 3월에 3상이 시작되고, 자, 이상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이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을 해놨어요. 그리고 뭐요? 2024년도 임상 3상 시작 예정이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024년도는 이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바이오 종목 여러분께 추천드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 2023년도 10월에 정확히 바이오 종목 2023년도 10월에 4종목 추천드렸어요. 4종목 뭐 드렸죠? 레고캠, HLB, ABL, 그죠? 한미약품,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매드팩토. 얼마 올랐어요?
다 폭등했습니다. 안 올라간 종목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시작입니다. 뭐요? 기대감으로 폭등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유통 주식이 12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최근에 보세요. 이때 거래량보다 증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유통 주식만큼의 거래량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닥권 매집 중이라는 거고 한 번만 튀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방 추세로 꺾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2024년도는 이거 종목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2024년도 3월까지만 공유를 드릴 거예요. 왜? 이때부터는 FDA 쪽에서 임상 3상 아마 승인이 나올 거고 승인 나오면 뭐가 돼요? 진행이 되겠죠. 진행, 그죠? 이때부터 뭐다? 기대감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세요. 스윙 종목, 히든 종목 둘 다 필요하신 분들은 스윙, 히든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래요. 요거는 제가 오랜 시간 준비했던 종목이고 2024년도 1월부터 한 달 동안 찾아보고 굉장히 좋은 흐름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여기 내용들 많이 담아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고요. 몇 번? 010-9201-6329 이쪽으로 히든 그리고 스윙 같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